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생님 강의를 할 이명사입니다.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피부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 가지 정보라도 선생님들한테 뭔가 필요한 정보가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가을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피부 케어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여름이 끝난 그 잔여 일조량 때문에 저 같은 피부는 잡티나 주근깨가 더 많아지고요. 또 노화를 촉진을 시키고 주름도 더 심하게 촉진을 시키겠죠. 그렇다면 이 즈음에 정말 효율적으로 피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건강상식에 살짝 봤더니요, 피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쯤 되면은 피부과에 가서 비타민 C 요법과 여러 가지 물광 주사 뭐 이러한 요법을 받아야 될 때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3년 전에는 굉장히 이 즈음에 피부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보기와 다르게 제가 10년 동안 피부 관리를 쭉 주근깨를 달고 쭉 했었습니다. 바디 관리까지. 그런데 이쯤 되면 가을이 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받던 것을 2번으로 받았었어요. 그런데 가면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또 칙칙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 그래서 봤죠. 받고 딱 일어나면 약간 반짝해요. 그럼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4일 후에 저를 3일도 안 가요. 한 이틀 후에 저를 다시 보면 칙칙하고 노랗고 이런 부분으로 피부를 다시 갖게 돼요. 그럼 또 가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개선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화장품 좋은 거 안 써봤겠습니까? 써봤습니다. 많이 써봤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개선이 된다는 거는 저는 아예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피부를 개선시켜주지 못한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나와서 그 건조함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전 지금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름에 밥을 먹고 땀을 많이 흘려요.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땀구멍이 쫙 있나 봐요. 밥을 먹으면 정말 잔뜩 땀을 흘리고 나면 이게 막 쪼여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속에서부터. 그러면 저는 화장품을 더 바르고 다시 트윈크랙을 바르고 이것을 반복했었어요. 그런데 올 초 봄부터 도대체 스킨 토너 하나를 바르고 잊어버리고 화장을 하고 나오고요. 제가 건조함이란 걸 여태 지금 여름 내내 동안 덧발라본 적이 없고, 그래서 속으로 의심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아마 내 피부가 조금은 당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당기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내가 50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학번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한 제품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제품은 바로 선세이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선세이입니다. 네. 선세이는 어떤 뉴트리션도 이너 뉴트리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업가의 전략이나 돈을 벌겠다는 그런 비전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요. 마요네즈 박사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정한 건강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피부는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표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웨츠 박사님은 그걸 아셨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세이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란
저기 모델 굉장히 예쁘죠? 섹시하지 않으세요? 네, 이런 정말 아름다운 피부, 그리고 탱탱한 피부, 촉촉한 피부, 또 맑고 투명하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아까 제가 피부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물건 피부를 맡고 온 친구를 보니까 완전 정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윤기나는 피부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하지 않고 했을 때 빛나는 피부가 진짜 진정한 피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실험한 것을 봤는데 저희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피부하고 똑같아요. 뭐 과일도 숨을 쉬고 하니까. 근데 사과를 3개를 두고 테스트를 했어요. 하나는 그냥 태양볕에 두고 또 하나는 내부로 완전히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분을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정말 광노화가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는 겉은 뭐 너무 매끈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속에서부터 썩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수분을 머금게 했던 그 사과는 아주 싱싱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세이의 그런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부란 보시면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외부의 어떤 우리 인체의 외부 표면을 덮고 있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저 한 번도 장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유전에 와서 처음 알았죠. 네, 장기이고 또 표면적이 가장 넓고 또 무게도 가장 많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피부의 구조와 역할은 이렇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표피는 그 5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 바깥층에는 각질층이 있어서 0.1에서 0.3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층에 어떤 피부 장벽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표피층에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각질 형성 세포는 각질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는 또 멜라닌 색소를 만들고 피부 색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게르하스 세포는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피층. 모든 화장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장품은 진피층까지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이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부 이 진피층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거기는 모낭이나 혈관, 신경, 그리고 땀샘 이런 것들이 분포가 소기관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 조직은 진피의 바로 아래, 뼈와 근육 위에 지방으로 함유된 그런 두꺼운 층이 바로 피하 지방인데요.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부가 달라지려면 진피까지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있는 그 진피까지 들어가서 그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유선에 있죠. 네. 피부의 노화 원인은 여러분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원인은 뭐 유전도 있고 저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히 노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관리하고 함으로 해서 그래서 내장 지방 또 내장 기능 저하 그리고 면역의 이상,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적인 원인을 받고 있고 또 외적인 원인으로는 정말 과도한 일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광노화를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 무엇보다 중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생활습관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이 가을철에는 비타민을 먹는 것은 필수이고요. 상식에 보시면 이 계절에 그리고 잠을 10시에서 2시까지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물을 굉장히 자주 마셔주는 것 이런 것들도 외적인 원인에서 어떤 것을 이런 부분을 지울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장품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화장품의 기초 5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화장품으로서 쓰일 때. 그렇다면 첫 번째는 안전성이고요. 피부에 어떤 자극이나 알러지, 독성이 없어야 하고, 또 두 번째 안정성. 이것은 제품에 어떤 분리 변색, 부패가 없어야만 되겠죠. 부패된 것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가 세균에 아주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효성. 피부에 적절한 효능 효과를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성. 손놀림이 쉽게 발라져야 되고요. 외관 굉장히 치우치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퍼서 쓰는 것을 손으로 퍼서 이렇게 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사실 아무리 방부제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외관에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화장품은 세균에 오염이 쉽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정제수,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성분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화제고요. 계면활성제이고, 또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서 3년 동안 보존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파라벤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품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파라벤들이 사용이 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강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덴마크나 유럽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내지는 줄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더 독한 저런 이소프로필이나 이소부틸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0.8% 안전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가 보통 직구를 하지 않는 한 직수한 거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유럽의 기준에 맞춰서 들여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의 기준이란 것이 있고,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듯이 우리나라 기준에 0.8% 안전하다는 기준에 맞춰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에 이렇게 포함된 유해 물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요, 익숙한 그런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파라벤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몰랐던 이름들이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타크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저희 그 애기들 어릴 때 정말 땀띠 나지 말라고 인파 쪽, 특히 인파 쪽 정말 듬뿍 발라서 기저귀를 딱 채워줘서 그 기저귀도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사실. 그러니까 참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너무나 많은 그런 물질들의 노출을 시켰다라는 생각에 지금 아프면 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런 844종의 맹독성 화장품 원료가 쓰이는데요. 그 중에서 778종이 예민한 신체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또 314종이 비정상 기능을 발생을 시키고, 또 376종이 피부나 눈에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화장품 변질을 막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 또 일부 흡수를 위해서 쓰이는 건데, 이러한 유해 물질로 해서 우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병에 노출이 되는 거죠. 파라벤의 위험성은 누누이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순서들로 가격이 싸고 독성이 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 싸고 독성이 센데 방부력은 좋대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가격 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라벤의 위험성은 제가 일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햇볕이 굉장히 많을 때 햇볕 차단제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것이 햇볕과 반응해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은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염소와 만났을 때 굉장히 그 정작 남성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유발을 시키고 아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한 이런 무서운 것들로부터 안전한 선세일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파이널 프리 제품입니다. 피부가 원하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제품 자기네끼리 자가버전 포뮬러라는 독점 기술로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죠. 미국 특허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실험에서 2년 동안 유통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 5가지 허들 공법이 있는데요. 유산화는 아주 청결한 제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들 공법, 제조를 하면서부터 허들을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허들을 넘으면서 세균들이 거기 지쳐서 다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파 공법이라고 해서 방사능까지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기준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가보존 포뮬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크리스탈 공법은 저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유효한 성분들을 저기 사서 우리 피부의 진피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인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노출이 되지 않겠죠. 저건 저대로 쌓여서 우리 피부 속에 가서 터져서 진피층까지 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pH 밸런스.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실은 피부, 제가 아까 그 마사지를 받으면서 받고 나면 너무 이렇게 뽀얗게 되고 돌아가면 다시 또 칙칙해져갖고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늘 선세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늘 pH 밸런스, 저희 보호막을 벗겨내고 다시 그 오일 보호막을 입히고 또 저녁 되면 또 벗겨내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우리 피부를 괴롭히는 일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분 활성도, 이것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글리세린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유산화의 그 피부에 유효한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글리세린이 속에서 그런 추출한 그 수분들을 머금고 있다가 사람마다 다 수분의 어떤 그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들어와서 발랐을 때 그것들이 제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왔다가 필요 없을 때는 다시 글리세린이 당기모가 있어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방부제가 안 들어갔다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함유하면 반드시 방부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없는데 활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뉴트리션에 저희가 프라바놀 C300 같은 경우에 2가지 원료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높이잖아요. 유산화의 그 선생님도 보시면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살펴보시면 뭔가 2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활성도, 시너지를 100배 더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화장품 용기의 특별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어떤 세균이 침투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용기가 정말 별로라서 사용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유산화의 특별함이 있고요. 유산화의 그 연구원이 존 맥도널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부제, 무프로말데히드 무파라벤이란 없다는 제품을 주장하는 제품을 수십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요. 유산화처럼 광범위한 퍼스널 케어 제품에 적용 가능한 자가보존 시스템을 갖춘 제품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산화 고객만이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산화는 앞으로 이런 것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건조하게 개선이 되고 그래서 유산화의 제품은 제가 고쳤는데 저장을 안 했나 보네. 15년이 아니라 17년에도 계속해서 최고에게만 수여하는 유산화 퍼스널 케어 회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타에서 최고의 수상을 계속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또 제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에 적합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고 또 무향무색 무방무제인데 향이 살짝 나는 것은 원료의 향이지 어떤 첨가된 향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피부 타입에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한테 타입을 그렇게 발라주듯이 그런 게 아닌 정말 좋은 화장품을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발라주셔도 되는, 그리고 피부의 어떤 침투력을 높여서 제품의 사용감을 또 차별화했고요. 무엇보다 제품의 안전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졸리시죠? 아니요. 졸리신 거? 아니에요. 유산화의 이제 4가지 독점 기술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셀 케어. 네, 피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셀이 뭔가요? 세포죠. 네, 거기까지 들어가서 네, 어떤 유효 성분을 넣어주고 또 복원해주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프로프라바놀 T 공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항산화 성분. 유산화의 그 이너 뉴트리션에도 다 들어가 있죠. 항산화 성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에도 역시 항산화 성분인 프라바놀 T 공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오 C 공법. 비타민 C는 너무 산화가 잘 돼서 네, 정말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화는 안전되게 결합된 복합 비타민 C로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셀 케어를 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케어인데요. DSR.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는데 이것을 노화를 촉진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이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공법이 DSR 공법이고요. 미자리종 공법은 외부로부터 어떤 나의 피부에 주는 그런 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 또 복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네, 그렇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미자리종 기술입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유산화는 뭐 제가 유산화를 쓰고 먹으니까 좋다고 얘기하시면 네, 증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IRSI에서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임상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8주 안에 저렇게 네, 100% 네, 소멸이 됐대요. 그러면 저는 기대를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건조함이 개선이 됐잖아요. 저 사실은 옛날에 죽은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사실. 있지만 제가 유산화를 쓰면 쓰고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것이 맑아지는 부분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친구를 만났는데, 언니를 만났는데, 저는 옛날보다 예뻐졌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유산화를 하고도.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뭔지 모르는데 좀 예뻐졌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언니 늘어지지 않았지 제가 그러면서 이제 유산화 사업 끝났어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렇게 만약에 건조함이 개선이 된다면 제가 너무 젊어질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심심하실까봐 졸리실까봐. 네, 먼저 젠틀 데일리 클렌저입니다. 유산화의 화장품은 이 프로테오 C 공법과 프로프라바놀 T 공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셀케어 공법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이 두 공법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자극 없이 보습을 주면서 또 이제 단백질이 단백질을 녹이죠. 그래서 우리 피부 겉면에 있는 단백질을 녹여주면서 자극 없이 또 모공을 영양을 준 다음에 조여주고 클렌징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젠틀 클렌저를 처음 쓰고 저도 느꼈던 부분인데 정말 미끄덩거렸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H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다시 막을 바르고 이것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불편했고요. 이거 정말 시킨 건가 만 건가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저희 고객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너무 세련되지 않았다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 없이 피부 보호막을 지키면서 장벽을 지켜주면서 완벽한 클렌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브라운의 하이 드레이빙 토너인데요. 이것은 그냥 토너라기보다는 에센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흔든 다음에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고 세안하고 난 다음에 이 차 뭔가 좀 덜 씻겼다 생각이 드시면 화장솜에 적셔서 눈 주위라든가 이렇게 가볍게 피부 결 따라서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요. 그런데 별로 닦여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그냥 여기 피부에다 대고 짜서 들어가게끔 합니다. 처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수분 자석 역할을 하는 것이 플로린과 글리신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도 활성도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피부 진정 효과도 뛰어나서요. 이것은 정말 수분 폭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수분이 어느 정도 차오르고 나면 적게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데이타임 프로텍티브 에멀즈는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뭔가를 썼을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타더라고요. 뭔가 선글라스를 꼈을 때 그랬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제품을 바르고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경계가 없어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본 제 옆에 있던 분들이 그 도대체 뭐냐고 너무 신기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미자니종 공법이 들어가서 외부로 오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그냥 딱 덮여진 부분을 그냥 빼고 나머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발랐을 때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어선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이들한테도 수영장 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외선제 발라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발라주시면 건강 걱정하지 않으시고 수영장에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데이타임 프로텍티브 크림이 있었다면 밤에는 바로 이것을 복원해주는 나이트 리뉴 크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산화의 4가지 공법이 집약이 되어 있고요. DSR 공법과 니자니즘 공법. 이것은 이제 낮에 우리가 많이 외부로부터 많은 것을 유해된 것을 받았죠. 그랬으니까 밤에 잘 때 이것을 복원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DSR 역시 여기 보시면 글루코사민이 들어가 있는데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합성하는데 꼭 스며지는 게 뭔가요? 글루코사민이죠.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장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나이트 리뉴얼 크림입니다. 진정 효과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것은 좀 밤에만 바르는데 저는 낮에도 더 바릅니다. 그리고 퍼펙팅 에센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제품은 퍼펙팅한 건데요. 저같이 주근깨가 많은 사람, 듬뿍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흰 부분들이 조금 자세히 보면 더 생겨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듬뿍 바르면 이렇게 살펴봐요. 어디가? 이러면서. 근데 이 제품은 정말 기능성이 극대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를 다 바르시고 물론 안 바르시는 건 선택이지만 안 바르시면 중요한 포인트를 못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포인트를 극대화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또 아이너리셔는 우리 제품 모든 것이 어때요? pH 4.5에서 5.5에 맞춰 있죠. 단지 아이너리셔만 7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에는 사실 이 피지성도 없고 굉장히 민감하죠. 이렇게 밀기만 해도 주름이 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는 유산화를 모르기 전에는 쫀쫀하고 그럼 아주 쨍쨍하게 발라지는 그런 것들이 역시 딴 데 줄 거야 라는 기분으로 발랐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죠. 굉장히 묽은 제형으로 되어 있고 자극 없이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스브랜 폴리셔입니다. 이것은 바깥층, 아까 각질층의 어떤 청소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산화의 나이스브랜 폴리셔는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살겨에서 추출한 것과 그리고 천연염소인 타파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라놓기만 해도 사실
그 단백질 찌꺼기들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많이 얇고 많이 건성이다, 자극에 약하다 그러시면 굳이 발라서 러빙하지 않으셔도 발라놨다가 세안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피부를, 각질이 제거된 그런 피부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나이스분의 폴리셔를 하시고 뉴트리션 스크린 마스크를 바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건성이어서 이프라임 아니면 요즘에는 그 코피몬을 터뜨려서 사용을 하는데 좀 두껍게 발라요. 왜냐하면 얇게 발라봤더니 조금 효과가 덜했어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바르고 뭐 누워 계시지 않으셔도 시간이 지나고 딱 씻고 나면 정말 물광 피부, 물광 주사 맞지 않으셔도 물광 피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도 탁월해요. 다음은 리바이탈라이징 샴푸인데요. 보통의 샴푸들은 대부분 약산, 아주 강한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 알칼리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유산화는 그 pH 지수를 적절하게 맞춰주면서 우리 이 모공 속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녹여서 나가게 하고 필요한 것은 다 빼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공을 조여주고 모공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정말 머리가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쓰시면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정수기 꼭지를 교체해주러 오신 분이 있는데 정말 여기가 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가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 실례가 안 된다면 그래서 제가 샴푸랑 아이 유산이 버릇을 즉석에서 판매하는 근데 정말 지하철 타도 너무 보이더라고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쓰셨겠어요. 그런 마음에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을 줘야 되겠죠. 영양을 주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그런 유해한 것들로부터 차단을 시켜주고 모발을 튼튼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너리싱 컨디셔너인데요. 이 제품은 가끔가다 듬뿍 바르시고 팩하시면 돼요. 팩하시면 굳이 미용실 가셔서 모발 케어 안 하셔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발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에너자이징 샤워젤인데요. 어떤 분은 이 제품을 전했더니 떼수건 갖고 이렇게 박박 문질렀대요. 그래서 다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약간 적응이 안 됐어요. 때를 안 민다는데. 그런데 지금은 때를 밀 이유도 없고요. 미로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동전만큼 짜셔서 물을 묻힌 다음에 온몸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저는 그 임파 부분에 조금 마사지를 합니다. 목 부분, 그 다음에 뭐 여기 부분, 그 다음에 허리 부분 이렇게 해서 시선해 주시면 기분까지도 아주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ing 바디 너리셔인데요. 늘 얘기하시죠. 유산을 하시는 분은 포르셋이라고. 그런데 포르셋 효과를 극대화시키시려면 샤워를 하신 다음에 물기가 있을 때, 물기가 좀 많은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물기가 있을 때 적당히 양을 발라서 쫙 발라주시면 펴짐과 동시에 물기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것을 조여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물기가 있으실 때 바르시고 탱탱한 그런 몸매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제 피부가 이렇게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너 뉴트리션과 아우터 뉴트리션을 같이 했기 때문이고요. 유산의 창립자인 마르멘츠 박사님도 내적에서부터 건강은 표현하는 것이 피부이고 또 완성되는 것이 피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상품이 돼서 저처럼 예쁘다는 소리 들으시고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